조계종이 젊은이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 전법의 공간에서 이웃 종교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BBS TV 개국 10주년을 앞두고 지난 10년간의 과거를 짚어봤습니다. 7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국보 제105호 산청 범항리 3층 석탑의 점안의식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봉인됐습니다.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의 사리탑인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속리산 법주사의 성보박물관 설립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을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관이 스님이 탄생한 경북 경산에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해결하기 위해 이웃 종교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천주교, 개신교 활동가들이 불교 전법의 공간에서 청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새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뭐 취업, 연애, 결혼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넘어서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뭐 캥거루족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 30대라면 한 번은 고민해봤을 얘기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청년 취업률은 지난 9월 42.9%, 10명 중 6명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 셈입니다. 취업난은 결혼 기피, 저출산과도 직접 관련 있는 이 시대 최대 과제입니다. 미래 세대 주인공이 짊어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불교계가 개신교, 천주교 현장 활동가들을 불러 머리를 맞댔습니다. 예산의 과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딱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또 미래 세대가 우리의 미래란 사실은 또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가 마련한 불교, 미래세대를 말한다 세 번째 대화마당은 한국의 대표적 3대 종교가 청년 정책과 지원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개신교는 형편에 따라 이자 없는 금융제를 자체 운영하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상담 내역을 검토한 후에 대출을 진행합니다. 이자와 상환 기간은 상담을 통해 설정합니다. 여건에 따라 이자를 내지 않는 분도 또 10% 이상의 이자를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진수 간사는 조합원들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내고 필요한 조합원이 대출을 받는 협동조합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주교 측은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힘겨운 청년들을 돌봐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전통적인 가정 개념이 해체되고 자의반 타의반 1인 가정으로 살아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언제나 젊으신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히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불교계는 참선 명상과 같은 자원으로 입시 스트레스와 취업 걱정에 쌓인 청년들의 마음 치유를 돕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살 빈도가 많은 시간대가 새벽 시간이랍니다. 근데 저희들은 안타깝게 낮에만 운영하고 있고요.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이 괴로워하는 그 심야 시간대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획한 대화마당은 이번 미래세대 정책과 지원을 바란다로 1차 마무리됐습니다. 젊은 층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이제는 종단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이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군종교구가 군부대에 군법사를 파견한 지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군불교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법석을 마련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내일 오후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군숭파송 50주년 군숭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기념법회에서는 군숭 50주년을 맞아 전시의 전투복 위에 착용하는 야전가사와 군불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숭 50년사가 부처님 전에 봉정됩니다. 기념법회에 앞서 군종교구는 사전 행사로 내일 오전 서울 국방부 원광사에서 출가 수행자로서 정책성 확립과 군포교의 사명을 점검하는 군숭 포살법회와 순직군숭을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제를 봉행합니다. 이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군숭 50주년 평화의 불 기념비도 봉안할 계획입니다. 불교계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이 공중파 라디오에서 TV로 매체 영역을 확장한 지
올해로 정확히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2월 1일 TV 개국일을 즈음해 BBS 뉴스는 사흘간의 기획 보도를 통해 BBS TV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순서는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0년 5월 1일 2천만 불자가 오랜 세월 한마음으로 염원했던 꿈이 이뤄진 순간을 맞이합니다. 세계 최초의 불교 지상파 방송, BBS 불교 방송이 첫 전파를 발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2천만 불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BBS 불교 방송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전국 방방곳곳에 깨침의 소리를 전해온 BBS는 2008년 종합미디어 그룹으로의 도약을 선포하며 TV에 진출합니다. 종합 언론사로서 갖춰온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 역량 등을 기반으로 IPTV 영역에서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하지만 초창기 BBS TV는 IPTV 시장 자체의 낮은 점유율과 미흡한 제작 여건,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때는 기본적인 자체 프로그램 제작 비율조차 채우지 못할 만큼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BBS TV는 종합뉴스 체제의 TV 뉴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유선 방송 시청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면서 도약의 채비를 갖춥니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TV 프로그램 제작 여건 강화, 다매체 시대 상업 광고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정법 구현을 통한 후원 확대였고 BBS 10만 공덕주 조직 망공회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10만 공덕주라는 게 왠지 적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시작으로 해서 10만 공덕주가 아니라 100만 공덕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BBS 임직원의 노력과 불교계의 성원, 시청취자들의 원력이 모이면서 망공회 회원수는 출범 3년 만에 5만 8천 명에 육박했고 공익 성격의 언론 매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이 같은 망공회의 성공은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TV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해 개신교, 카톨릭 등을 포함한 전체 종교 채널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스카이라이프 위성 방송의 경우 올 들어 139개 채널 중 시청률 1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IPTV 영역이 지상파, 유료 방송 통틀어 최대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망공의 출범의 취지인 BBS의 글로벌 미디어로의 도약에는 한층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IPTV 사업자가 방송 제작 사업자들과 상생하여 한국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90년 개국 후 95년 부산을 시작으로 지방사를 늘려온 BBS는 지난 9월 제주 BBS 개국으로 명실공히 라디오와 TV 전국망 시대를 한건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발판이 될 글로벌 미디어 센터 건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망공회 회원님들께서 한 달에 10,000원씩 내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집을 짓는 이유도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디어 센터를 짓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출시한 BBS 통합 어플리케이션은 라디오와 TV는 물론 청와대와 국회, 법원, 검찰,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을 빠짐없이 출입하면서 국내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사로서의 BBS의 강점을 담았습니다. 스마트폰 시대, 뉴스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들이 글과 음성, 영상으로 꾸며져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언론 환경과 경제 상황 속에서도 IPTV 10년, 망공회 3년의 성과는 불자들의 성원과 후원 속에 가능했습니다. 라디오와 TV를 아우르며 2천만 불자 호흡해온 BBS는 이제 글로벌 미디어 센터 건립이라는 새로운 과제 속에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개국 10주년을 맞은 BBS TV에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광 스님은 어제 인터뷰에서 평소 시간이 나면 항상 BBS TV를 애청한다며 BBS 불교방송은 불자들의 자존심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불교방송이 만공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광 스님은 어제 BBS 정기법회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설했고 이 법문은 다음 주 목요일 BBS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종교계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7대 종단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자살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논의된 이후 방송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자살예방 다큐 드라마 변주곡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구성을 오가며 우리 모두 게이트키퍼가 되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교방송은 내일 12시 40분, 12월 1일 오후 3시 40분, 12월 2일 오후 8시 30분, 12월 8일 새벽 2시 10분에 BBS TV를 통해 방영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주변인에게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자는 취지의 괜찮니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다음 달 11일부터 무료 배포할 계획입니다.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 대란이 심각한 피해를 낳으면서 재난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라디오를 이동통신에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화재는 물론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에도 안정적인 FM 라디오 방송을 재난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것이 이동통신망에 FM 라디오 수신칩 탑재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지상파 방송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재난방송에 추가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지상파 방송이 대출력 무선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기술인연합회는 KT 화재 사건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이동통신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동통신망을 계획적으로 공격할 경우 도시 전체가 장시간 마비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7년 만에 고향 경남으로 다시 돌아온 국보 문화재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졌습니다. 국보 제105호 산청 범항리 3층 석탑 점안의식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봉행된 건데요. 산청 범항리 3층 석탑은 진주박물관 재개관과 함께 내일부터 일반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봉안된 산청 범암리 3층 석탑입니다. 1941년 산청을 떠난 뒤 77년 만에 고향 경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초 산청 범암리 봉안을 고민했지만 사찰이 폐사한 지 오래됐고 국보의 보존 관리를 위해 서부경남 대표 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 봉안이 결정됐습니다. 보존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박물관 내부에 세우는 게 사실은 더 좋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박물관이 세워진 지 벌써 34년 된 오래된 박물관이고 또 여러 아래 지하에 수상고가 있다 보니까 이 석탑이 대략 한 12톤 정도 나가는데 그 하중을 건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세우기로 하고 또 산청 범암리 3층 석탑은 2층 기단에 3층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9세기 통일신라시대 석탑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짝이는 장석으로 된 암석 섬장암으로 조성됐습니다. 석탑 꼭대기를 장식한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고 하층 기단 덮개돌 아래는 동일한 암석으로 복원됐습니다. 창녕 술정리 동삼층 스탑과 함께 경남을 대표하는 국보스탑인 산청 범암리 3층 스탑은 정교한 부조상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상층 기단에 8구의 갑옷을 입은 신장들이 불법을 수호하고 있고 1층 탑신에는 공양을 올리는 보살상 4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한 송이 연꽃이 향기가 법계에 가득하듯이 고귀하고 수승한 불탑의 기운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날 점안식과 복원 기념식에는 진주와 산청 지역 스님들과 이재근 산청군수, 시민 불자 등이 동참해 축하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문화유산이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고향으로 오게 됐습니다. 긴 세월 타향살이를 끝내고 제자리를 찾은 산청 범합리 3층 스탑이 시민 불자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보탑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조선 초 왕실의 불교 신앙을 보여주는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사리탑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에 자리한 석조탑으로 지붕돌 낙수면에 태종의 첫째 후궁인 의빈 권씨가 정해웅주 사리탑을 조성한 것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사리가 탑 안에 봉안되어 있다면서 조선 초 왕실 불교 신앙과 그 조형의 새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30일간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최종 지정됩니다. 전국의 불교 박물관을 소개하는 BBS 기획보도, 오늘은 속리산 법주사로 가봅니다. 법주사는 수십여 점의 야외 문화재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수백여 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성보 박물관이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국 사찰 가운데 유일한데요. 야외 박물관 보물창고라 불리는 법주사의 성보박물관 설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 BBS 이호상 기자입니다. 야외 박물관이라는 별칭을 가진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법주사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국보 쌍사자석 등과 팔상전을 비롯해 20여 점의 문화재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주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그 찬란한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주사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 중 유일하게 성보박물관이 없습니다. 법주사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찰들 중에서도 단일 사찰로 국보, 보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화재가 가장 많은 사찰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그런 유물들을 전시 또는 보존, 활용하는 박물관 관련된 곳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유물들이 그런 가치를 드러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법주사 수장고에는 현재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못한 400여 점의 문화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물인 마의 열의 좌상과 철솥, 동종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주사에서 1000년의 세월을 지켜온 보물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도 됐는데 등재된 7개 사찰 중에서 유일하게 박물관이 없는 사찰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법주사의 수많은 기존에 갖고 있던 유물들과 앞으로도 보존해야 될 그 유물들의 가치 또는 보존을 위해서도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성보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충북도는 수년 전부터 정부의 국비 지원을 건의해 왔지만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성보박물관 건립 사업의 첫 단추인 실시 설계비 5억 원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가 사업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됐지만 국회 예결위 통과 등 험로가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박물관 건립에 18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서 도비까지 같이 지원을 해서 보험군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법주사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불교 관련 유물이 한 400여 점 정도가 있는데 이런 보물들을 잘 관리하고 또 보존해서 관광객들도 좀 이렇게 올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물창고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 수장고에 잠든 보물들이 광명의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민족의 스승 원효 스님을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관이 스님이 탄생한 경북 경산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원효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효, 일현, 설총 등 경북 경산에서 탄생한 새 성현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공원 안에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장이 조성돼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원효대사가 동굴 안에서 잠을 자다 해골에 든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를 바탕으로 체험장 역시 동굴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원효의 깨달음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체험장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체험시설은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스마트 패드로 조형물을 비추면 금강 산맥 경론을 제술한 배경과 요속 공주와의 인연 등이 펼쳐집니다. 당나라 유학길을 떠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음향 효과와 함께 볼 수 있고 해골을 만지면 애니메이션으로 내용이 펼쳐집니다. 특히 가상현실을 이용해 원효대사처럼 해골물을 직접 마셔볼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만 일단 원효대사를 알고 그거 공부했는데 여기 와서 직접 체험을 보니까 직접 VR 체험장에서 해골물도 마셔봤는데 원효대사가 대충 어떤 식으로 깨달음을 얻었는지 간접적으로 느껴본 것 같고 저도 이곳 체험장은 원효대사의 당나라 유학길 전과 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 VR, 그다음에 AR 등 그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장은 12월 16일까지 임시로 문을 연 뒤 방문객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내년 1월 1일 정식 개관합니다. 또 내년 봄에는 체험장 입구에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당나라 유학길을 상징하는 조형물 4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장은 스님의 삶과 깨달음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3단계 연장 구간이 공사 시작 9년 만인 다음 달 1일 개통됩니다. 개통되면 김포공항에서 강남 봉은사까지 급행열차로 30분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9호선 연장 구간 시운전 현장을 배재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가운데 가장 혼잡도가 높은 노선으로 꼽히는 9호선의 3단계 연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강서구 개화역에서 송파구 종합운동장역에 이르는 1, 2단계에 이어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8개 역 9.18km 구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모두 1조 4천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백제문화재 지역과 지하철 8호선 아래를 통과하는 고난도 공사로 진행됐습니다. 도심지를 관통하는 공사인 관계로 저희들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쾌적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저소음, 저진동, 비배수 공법인 실드 TBM 공법을 3.3km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9호선 연장 구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해 내년 말까지 급행열차 45편성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민뿐 아니라 9호선 환승을 이용하는 경기도 성남 시민까지 강남과 여의도, 김포공항까지 이동이 빨라집니다. 급행 도시철도가 운행되는 지하철 9호선은 이번 연장 개통으로 강동구 올림픽공원역에서 송파구 석천역까지 10분대, 강남 봉은사역까지 20분대, 강서 김포공항역까지 5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 역사도 역사성과 기억을 담은 신개념 문화공간으로 꾸미고 디지털 동영상 안내판과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등 이용자의 편의성이 최대한 고려됐습니다. 타고는 그냥 바로 지하철 타러 가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서울시는 연장 개통 이후 교통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9호선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예비 차량과 전세버스 증편 대책도 세웠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제주도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제주 아스타호텔 등에서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2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유망한 국내 콘텐츠 신생기업에게 북미 시장 진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K-콘텐츠 스타트업 쇼케이스 행사가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가상현실과 게임, 커뮤니티 플랫폼 등 콘텐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2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한류 확산에 따른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라자다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MOU는 지식재산보호원과 라자다가 온라인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교류와 협력 활동을 유지해 한국과 동남아 간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정부도 머리를 짜내며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죠.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데요.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활동가들이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리를 만든 건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청년들의 미래의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9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